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천대학교 교육방송국 INUBS입니다. 저희 INUBS는 우리 대학 언론기관으로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음성과 영상 방송을 제작, 송출하고 있는데요. 매일 점심, 저녁으로 학내 스피커와 식당 모니터를 통해 학우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부 점심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움직이는 방송, 진리의 소리. 여기는 인천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IN UBS. Baby you 나의 사랑 그대 날 보면 나 함께 있으면 어둠은 사라져 시간은 멈춰서 이 공간엔 너와 나 둘만 남겨져 Love is always painful 널 알기 전 사실 나 두렵던 사랑이란 감정 날 울리던 함정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내 안에 빛이 되어줘 나의 맘을 알아줘 내 세상에 밝은 별이 되어줘 후회하지 않을게 너의 이유 돼줄게 처음부터 너와 나인 것처럼 가슴이 멎은 것처럼 아련해지는 걸 내 하루는 이미 너 하나인 걸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처 주진 않을게 처음부터 너와 나인 것처럼 Love you 지금도 I was thinking about you 잠들기 전 그저 널 생각해 사랑이란 감정 스며들어 점점 이렇게 네 생각나는데 내 안에 빛이 되어줘 나의 맘을 알아줘 내 세상에 밝은 별이 되어줘 후회하지 않을게 너의 이유 돼줄게 처음부터 너와 나인 것처럼 Love you 나만 너를 모른 채 살아온 것만 같아 우린 마치 오래전 이미 시작된 사랑인 것만 같아 숨이 멎은 것처럼 아련해지는 걸 내 하루는 이미 너 하나인 걸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처 주진 않을게 처음부터 너와 나인 것처럼 나만의 빛이 되어줘 내 세상에 밝은 별이 되어줘 후회하지 않을게 너의 이유 돼줄게 처음부터 너와 나인 것처럼 Love you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책갈피의 진행을 맡은 이성빈입니다. 오늘의 책갈피는 한국의 작가, 그 중에서도 여성 작가들을 살펴보고 그들의 책과 삶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작가의 삶은 어땠는지, 어떤 작품을 남겼는지, 그리고 그 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매회 한 작가의 이야기를 천천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개강하고 어느덧 3월의 막바지를 지나고 있는데요. 캠퍼스 곳곳에 핀 꽃들만큼이나 우리 마음에도 새로운 설렘이 찾아오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마음은 사실 꽤 느긋함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때론 사랑도 그런 것 같습니다. 꽃처럼 활짝 피어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때론 뒤늦게 깨달은 서툰 감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죠.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모든 게 빠른 세상에서 여전히 손편지 같은 온기를 꾹꾹 눌러 담아 쓰는 작가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는 섬세한 묘사와 다정한 시선으로 서정적인 글을 써내려가는 이도우 작가님입니다. 우리 곁에 있을 법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가장 아름답게 그려내는 이도우 작가에 대해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웬디, 에릭남의 봄인가봐. 눈꽃이 내린 버스 정류장이 날 데려다주다. 꼭 내 손을 잡는 너 때문에 난 놀랐어. 아주 오래전부터 숨겼던 내 맘이 들킨 걸까. 부는 바람에 실린 우리에게 번진 This is love. 내 마음에 내려와 사뿐히 내려와 네 어깨 위에도 벌써 내린 그 이름 봄인가봐. 우리 잡은 손틈 사이 얇아진 외투 사이 어느새 스며들어 우릴 변화시킨 봄이 왔나봐. 처음엔 그랬어. 편한 친구 혹 동생 같아서 치마를 입고 꾸민 모습에도 놀라지 않았어. 뭐가 우릴 지금 이렇게 바꿔놓은 걸까. Maybe it's crazy. Can I call you my baby? yeah. 내 마음에 내려와 사뿐히 내려와 네 어깨 위에도 벌써 내린 그 이름 봄인가봐. 우리 잡은 손틈 사이 얇아진 외투 사이 어느새 스며들어 우릴 변화시켜. 우리 서로의 기대려 잠든 벤치 투명한 하늘에 물든 Sweet cherry blossom. 늘 이러면 좋겠다. yeah. 우리 바꾼 그 이름 봄봄봄 봄. yeah. 널 사랑해 너를 사랑해 사랑해 너. yeah. 넌 봄이 되줘 항상 나는 꽃이 될게. 서로를 녹여주고 열리게 해주면 좋겠다. 안 보이던 마음만 마주 한 시선 사이 겨우내 숨어있던 꽃이 피었나봐. 봄이 왔나봐. 이도우 작가는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고 라디오 작가와 카피라이터로 먼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라디오 작가 시절 먼저 클래식 프로그램으로 시작해서 영화 음악실을 맡았다고 하는데요. 일을 하며 계속 옛 가요 프로그램에 눈독을 들였다고 합니다. 주요 청취층은 60대에서 70대, 젊어야 50대가 듣는 프로그램이었기에 젊은 작가가 하기엔 조금 생소할 법도 한데 이 프로그램을 꼭 맡고 싶다고 담당자에게 꾸준히 어필했다고 해요. 이도우 작가는 이후 그 가요 라디오를 담당하게 되었을 때 뛸 듯이 기뻐했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어쩌면 자신은 그런 복고적이고 과거 지향적인 취향이 나의 옷 같다고 말했어요. 또한 한 인터뷰에서 글을 쓰는 목표를 묻는 질문에
어떤 순간의 찰나를 담아내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전한 바 있는데요. 이도우 작가의 이런 진심이 독자들에게도 닿은 걸까요? 그의 글을 사랑하는 독자들은 그의 소설을 두고두고 꺼내 읽는 책이라고 평합니다. 마치 우리가 소중한 추억의 찰나를 사진첩에서 꺼내보듯 말이죠. 이도우 작가의 작품들은 대부분 상처 입은 이들이 서로를 발견하고 아주 서서히 온기를 나누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글들은 마치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라디오를 듣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이런 작가 본인의 아날로그적 취향과 라디오에 대한 애정을 한껏 담아 2004년에 출간한 소설이 바로 사서함 110호의 우편물입니다. 이 소설은 현재 누적 110쇄를 달성하고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며 지금까지도 아주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이도우 작가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서함 110호의 우편물은 라디오 작가 공진솔과 새로 온 라디오 PD 이건 사이에 펼쳐지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일에 능숙하지도 그렇다고 소홀하지도 않은 우리 주변의 누군가와 꼭 닮아있는 인물들의 모습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이 다가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이도우 작가가 실제 라디오 작가 출신인 만큼 방송국 현장에 대한 묘사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서 더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는데요. 봄바람을 닮은 책, 사서함 110호의 우편물, 노래 한 곡 듣고 함께 해볼까요? 아이유의 비밀의 화원.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새들은 걱정 없이 아름다운 태양 속으로 음표가 되어나네. 향기 나는 연필로 쓴 일기처럼 숨겨두었던 마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있어. 비가 와도 젖지 않아. 어제의 일들은 잊어. 누구나 조금씩은 틀려. 완벽한 사람은 없어. 실수투성이고 외로운 나를 봐. 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랄라라릴라.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질 거야. 그대가 지켜보니 힘을 내야지. 행복해져야지. 뒤뜰에 핀 꽃들처럼 점심을 함께 먹어야지. 새로 연 그 가게에서 새 샴푸를 사러 가야지. 아침 하늘빛에 민트 향이면 어떨까. 난 다시 꿈을 꾸게 되었어.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랄라라릴라. 월요일도 화요일도 봄에도 겨울에도 해가 질 무렵에도 비둘기를 하는 아이같이 행복해져 나를 위해서. 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랄라라. 난 다시 꿈을 꾸게 되었어. 그대를 만나고부터
주인공은 30 초반, 일과 사랑 모두에서 조금은 지쳐있는 9년차 라디오 작가 공진솔입니다. 진솔은 전통가요 프로그램 노래 실은 꽃마차의 작가인데 이 라디오가 개편되면서 새로운 PD와 함께 일하게 되죠. 진솔은 함께 일하게 된 PD가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입사 5년차, 게다가 시집을 낸 이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글을 쓰는 PD들은 의뢰 작가들에게 까다롭기 마련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실제로 대면한 새 PD, 이건은 그렇게 깐깐하기만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일을 하면서 의견 충돌이나 갈등도 생겼지만 이건은 작가를 편안하게 해주는 프로듀서였어요. 진솔은 건과 일을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진솔과 건은 유머 코드가 잘 맞았고 건은 사람을 무심하게 배려하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솔은 생각하게 되죠. 이 상황은 뭔가 위험하다 라고요. 진솔은 오늘 처음으로 서울 하늘 아래 자신의 집이 있다는 느낌이었다. 비로소 두 번째 고향이 될 것만 같음. 그리고 그건 그녀에게 사랑이 찾아왔기 때문이란 걸 깨달았다. 진솔은 그렇게 건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건과 가까워진 진솔은 그의 대학 동창들이자 커플, 선우, 에리와도 친해지게 되는데요. 그들은 비 오는 날은 입구가 열린다라는 다소 특이한 이름의 찻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위태로웠어요. 선우는 바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긴 머리에 도포 같은 옷을 입고 마음이 내키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 연락조차 두절되는 뜬구름 같은 사람. 그런 선우를 사랑하는 에리는 그의 비현실적인 모습에 지쳐 힘든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에리의 곁에는 늘 그녀를 위로하고 돌봐주는 건이 있었습니다. 진솔은 그 모습을 보며 어렴풋이 깨닫게 됩니다. 건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에리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건은 무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친구의 연인인 에리를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두 알게 됐음에도 진솔은 그에 대한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과연 진솔은 건을 향한 이 깊은 짝사랑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게 될까요? 노래 한 곡 함께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10cm의 Everything. 조금만 더 오면 안 돼. 어제보다 더 따뜻하게 나는 가만히 있을게. 아무 말 없이 You're my everything, everything, everything.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어제보다 더 나른하게 내게 깊숙이 파묻혀 또 잠들게 돼. You're my everything, everything, everything. 이곳엔 아무도 올 수 없게 그 누구도 우릴 찾을 수 없게 조심스럽게 내 안에 누워줘. 우린 잠들지 않고도 꿈을 꾸지. 눈부셔 저 불을 꺼줘. 귓가에 소리를 들려줘. 누구도 들을 수 없게 You're my everything, everything, everything.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창밖엔 어떤 비가 내리는지 새벽은 언제쯤 밝아오는지 오늘 밤 우린 모든 게 상관없지 눈부셔 저 불을 꺼줘 귓가에 소리를 들려줘 누구도 들을 수 없게 You're my everything, everything, everything 둘만의 그 춤을 춰줘 눈앞에 지금 보여줘 누구도 가질 수 없게 You're my everything, everything, everything 모든 것을 알고서도 건에 대한 마음을 포기할 수 없던 진솔은 결국 건에게 고백합니다. 건은 에리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었지만 그 감정이 진정한 사랑인지 아니면 10년간 에리를 사랑해온 탓에 남은 습관인지 건 스스로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건은 고민 끝에 진솔의 고백을 받아들이고 둘은 연인이 됩니다. 둘은 나름 다정한 연인이었지만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있었죠. 어느 날 건과 진솔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선우가 에리를 떠나겠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데요.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에리를 보며 건은 결국 에리에게 그럴 거면 자신에게 오라는 말을 하죠. 바로 진솔이 보는 앞에서요. 진솔은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비록 건의 마음을 알고 시작한 관계였지만 자신과 함께하며 그 상처를 지워가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결국 이 일로 건과 진솔은 헤어지게 됩니다. 진솔은 건을 방송국에서도 계속 마주치고 요동치는 감정과 느껴지는 회의감에 모든 것을 그만두고 경기도의 한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그 이후 영영 보지 않을 것 같던 둘은 건의 부친상으로 인해 재회하게 되는데요. 그 자리에서 둘은 참아왔던 감정을 모두 터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별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건은 진솔의 빈자리를 느끼고 지인들의 도움으로 진솔이 사는 남양주로 찾아가지만 진솔은 말합니다. 건을 사랑했던 것은 맞지만 그보다 나 자신이 더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고요. 그 말을 들은 건은 그렇다면 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해도 되지만 내 인생에서 완전히 도망가지만은 말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솔을 남겨둔 채 다시 서울행 버스에 오릅니다. 진솔은 갑자기 돛돌로 내려가 슬리퍼를 신고 대문 밖으로 뛰어나갔다. 정류장으로 향하는 마을길을 빠르게 달렸다. 결국 서울로 떠나려던 건을 진솔이 다시 붙잡으면서 둘은 재회하게 됩니다. 내 사랑이 무사하기를, 내 사랑도 무사하니까 넌 늘 춘향 같은 마음. 이 소설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문장은 사실은 에리에 대한 감정을 표현한 건의 글이었어요. 그런데 진솔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본 건의 한 메모에선 이 시의 마지막 문장이 바뀌어 있었는데요. 모든 사랑이 무사하기를 이라는 문장으로 바뀐 글은 이제 그 문장의 주인공은 특정 누군가가 아니라 사랑을 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으로 확정된 것이죠. 사랑의 형태는 변해도 그 진심만은 무사히 닿기를 바라는 이도우 작가만의 다정함이 느껴지는 결말입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태연의 스타라이트. Love
love is amazing. You are my starlight 내 맘을 비춰 함께 있으면 온종일 꿈꾸는 기분 You are my starlight 참 행복해져 선물 같아 너를 사랑 혼자가 익숙했던 회색빛에 나의 하루에 사뿐히 다가와서 날 두드린 그날을 기억해 빛처럼 날 비춰 어둠에서 나를 깨우곤 아침맘에 창을 열어줬어 내 눈에 빛이 잔뜩 찡그린 어색한 얼굴이고 조금씩 웃어보던 너 사랑스러워 참을 수 없었지 기적처럼 발견한 너 늘 미소 짓게 해 You are my starlight 내 맘을 비춰 함께 있으면 온종일 꿈꾸는 기분 You are my starlight 참 행복해져 선물 같아 너를 사랑 아무런 의미 없던 아주 사소한 일상들도 처음 본 세상처럼 새로운 느낌 넌 매일 놀라 어느새 날 바꿔 텅 비어있던 내 얼굴 위로 새로운 날 그려줘 You are my starlight 내 맘을 비춰 함께 있으면 온종일 꿈꾸는 기분 You are my starlight 참 행복해져 선물 같아 너를 사랑 맘이 흐린 날에도 맑게 깨어 너를 본 순간 오직 너만으로 충분해 널 그저 바라만 봐도 입가에 번지는 기쁨 이토록 나를 웃게 한 사람 너뿐이야 감출 수 없어 함께 있으면 내 맘이 춤추는 기분 You are my starlight 참 감사해져 꿈만 같아 너를 사랑해 You are my starlight My emotion You feel me 별처럼 빛나는 나를 봐 내일 깨달아 You're my starlight Yeah Oh yeah Yeah baby baby 이건과 공진솔, 두 어른의 서툴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사랑 이야기, 사서함 110호의 우편물. 자극적인 반전이나 화려한 사건은 없지만 오히려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인물들이 나누는 담백한 진심이기에 더 오랫동안 마음 한구석에 머무는 소설인데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도우 작가의 주인공들은 늘 조금씩 외롭고 저마다 지우지 못한 과거의 상처를 하나씩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서두르지 않아요. 상대의 결핍을 억지로 채우려 애쓰기보다 그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며 아주 천천히 서로에게 스며듭니다. 내 사랑이 무사하기를 이라고 빌어주는 그 무해하고 다정한 마음이 차가운 세상을 버티게 하는 가장 큰 힘이라는 걸 작가는 우리에게 속삭이는 듯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랑도 그리고 그 사랑을 지탱하는 여러분의 일상도 부디 무사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마틴 스미스의 봄 그리고 너.
불어 따스한 햇살 속에서 우리 꽃향기와 함께 오늘 날이 좋아서 같이 걷고 싶어요 이쁜 이 거리를 너와 함께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진 않아 너도 나와 같다면 오늘 앞에 머릿결이 휘날리는 그 향기에 기분이 좋아서 너의 그 사랑이 피어나고 그대 품에 안겨 살짝 눈을 감죠 파란 하늘엔 구름이 하나 둘씩 새하얗게 꽃들을 피우고 우리 둘의 사랑이 시작되고 이 거리를 하나 둘씩 새하얗게 더 물들이고 있죠 밤 공기는 아직 차고 너의 손을 잡고서 이 순간에 서로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가로등이 비추는 거리를 따라서 지금 이 시간이 영원하길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진 않아 너도 나와 같다면 오늘 앞에 머릿결이 휘날리는 그 향기에 기분이 좋아서 너의 그 사랑이 피어나고 그대 품에 안겨 살짝 눈을 감죠 파란 하늘엔 구름이 하나 둘씩 새하얗게 꽃들을 피우고 우리 둘의 사랑이 시작되고 이 거리를 하나 둘씩 새하얗게 더 물들이고 있죠 내 두 손에 빨개진 물이 사과처럼 꽃물 품은 나무가 되고 싶어 너의 그 사랑이 피어나면 해가 되어줄게 바라기만 해줄래 파란 하늘엔 구름이 하나 둘씩 새하얗게 꽃들을 피우고 우리 둘의 사랑이 시작되고 이 거리를 하나 둘씩 새하얗게 더 물들이고 있죠 물들이고 있죠 yeah 사랑이 시작되고 이 거리를 하나 둘씩 새하얗게 더 물들이고 있죠 오늘의 책갈피 세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독자의 마음속에 사랑의 바이블로 자리 잡은 소설 사서함 110호의 우편물과 이도우 작가의 다정한 세계를 함께 여행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사서함에는 오늘 어떤 문장이 도착했나요? 앞으로도 좋은 책, 좋은 작가,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의 감성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다음 라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성빈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움직이는 방송, 진리의 소리. 여기는 인천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IN UBS